일집이 아픈 건 이유가 있어요. 욕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그냥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더 힘들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바쁜 건지 관심이 줄었는지 내 머리가 혼자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이 닳기 시작해요. 온라인에서 답이 계속 없으면 뇌는 그걸 바쁨이 아니라 나를 잊었나? 쪽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예민해서만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그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은 딱 2가지만 볼게요. 진짜 바쁜 건지 아니면 마음이 멀어진 쪽인지. 특히 7가지 중에서 진짜 갈리는 건 6번이에요. 뒤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장도 드릴게요. 똑같이 늦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기다려지고 어떤 사람은 바로 다를까요? 사례 2개로 먼저 볼게요. 먼저 A예요. 2사람이 연락하고 있어요. 오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오후 3시, 5시, 저녁 7시까지 계속 조용해요. 그런데 저녁 9시에 연락이 왔어요. 야, 미안. 오늘 미팅이 3개 연속이라 진짜 정신없었어. 무슨 얘기였어? 지금 통화 가능해? 이게 A쪽이에요. 늦었지만 다시 잡으려는 말이 있어요. 그냥 변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통화 가능해? 처럼 다음이 붙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엔 B예요. 똑같이 오전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루 종일 조용하다가 저녁 9시에 연락이 왔어요. 뭐하냐? 아까 답이 없었던 얘기는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이유도 없고 주제가 바뀐 채로 다시 시작해요.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없었던 일이 되는 느낌. 이게 B쪽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가까워요? 댓글에 A 아니면 B만 적어줘요. 거절은 아파요. 근데 이상하게 답이 없는 건 더 오래가요. 왜 그럴까요? 거절은 그래도 아니야 라는 답이 있어요. 아프긴 해도 내가 마음을 정리하든 거리를 두든 다음 행동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답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오도 아니고 나중에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백.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돼요. 그때 뇌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바쁜 건가? 근데 SNS는 하던데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관심이 줄었나? 이때부터 머리가 쉬질 않아요. 계속 확인하게 되고 신경이 계속 켜져요. 내가 지쳐가는 건 상대 때문만이 아니라 내 머리가 그 생각을 계속 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온라인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반복되면 사람은 소속감이 흔들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같은 감각이 같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난인 게 아니라 불확실하면 누구나 그렇게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자, 이제 7가지 체크로 들어갈게요. 근데 줄줄이 읽기만 하면 재미없죠. 핵심 4개는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3개는 빠르게 훑어볼게요. 첫 번째, 늦었을 때 미안이나 다시 맞추자는 말이 있나요? A쪽은 이런 식이에요. 야, 미안, 오늘 너무 정신없었어. 오늘 밤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늦었지만 손을 놓지 않아요. B쪽은 며칠 뒤에 아무 말 없이 뭐해 한 줄. 그전 일은 없는 일이 돼요. 두 번째, 바빴어로 끝나나요? 아니면 그래서 언제 보자가 붙나요? 바빴어. 여기서 끝이면 설명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내일 오전에 얘기하자. 이렇게 시간이 붙으면 다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보여요. 진짜 갈리는 건 6번이에요. 6번째, 정중하게 한번 물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오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요즘 연락이 잘 안 닿아서 확인차 물어보는 거야. 바쁘면 괜찮은데 언제쯤 편해? A쪽은 보통 이렇게 와요. 미안. 내가 요즘 너무 정신없었나 봐. 앞으로 이렇게 하자. B쪽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왜 그렇게 예민해? 혹은 그 질문 이후로 더 조용해지는 경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바쁜 사람은 내가 놓쳤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맞추려고 움직여요. 근데 마음이 멀어지는 쪽은 책임을 돌리거나 아예 대화를 피하는 쪽으로 가기 쉬워요. 7번째, 말이 아니라 다음 행동이 실제로 달라지나요? 앞으로 잘할게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A쪽은 며칠 뒤 먼저 연락을 하거나 약속을 실제로 잡아요. B쪽은 같은 일이 반복돼요. 말은 있는데 행동이 안 바뀌어요. 나머지 3개는 빠르게 훑어볼게요. 셋, 약속이나 갈등 같은 중요한 순간엔 반응이 달랐나요? 중요한 건 그래도 잡는 사람과 중요한 것도 방치하는 사람은 달라요. 넷, 바쁜 시기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느린가요? SNS는 활발한데 나한테만 유독 비는 패턴과는 달라요. 다섯, 낮엔 답이 느릴 수 있어처럼 연락 방식에 대해 먼저 맞추려는 말이 있었나요? 아예 그 얘기 자체를 피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까지가 9분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대처예요. 이 파트는 저장해두면 좋아요. 1단계 딱 한 번만 물어요. 공격 없이 따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요. 상황별로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장 3개 드릴게요. 썸촉이라면 이렇게요. 요즘 답장이 늦어서 내가 헷갈리더라. 바쁜 상황이면 괜찮아. 다만 연락 템포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 한 번만 정해볼래? 연인이라면 이렇게요. 요즘 답이 뜸하면 내가 불안해져. 바쁜 건 이해해. 대신 오늘은 늦을 것 같아 같은 한 줄만이라도 가능할까? 우리 방식으로 맞춰보자. 친구 지인이라면 이렇게요. 요즘 연락이 잘 안 닿아서 확인차 물어봐. 바쁘면 괜찮고 언제쯤 편할지 대충만 알려줘도 돼. 이건 한 번만 해요. 그 뒤에 답이 없다고 재촉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때 반응이 어떻게 오느냐가 사실상 6번의 답이에요. 2단계 내 기준을 정해요. 막연하게 기다리면 불안이 커지는데 나는 여기까지가 생기면 달라져요. 보통은 48시간. 48시간 안에 반응이 없으면 더 연락하지 않는다. 중요한 약속이나 급한 일은 더 짧게. 오늘 오전까지, 내일 오전까지처럼요. 이 기준은 상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지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3단계, 그 기준까지도 계속 같으면 조용히 내 마음부터 챙겨요. 알림을 꺼두고 확정된 약속이 있을 때만 연락하고 내가 먼저 확인하는 횟수를 줄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보복이 아니에요. 폭로도 아니에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쓰는 힘을 줄이고 내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패턴이 바뀌면 기준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지금은 내 마음부터예요. 정리할게요. 예스 4개 이상이면 바쁨 쪽, 노가 4개 이상이면 정리 쪽. 그리고 이 체크는 상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기준이에요. 오늘 기억할 것 3가지예요. 하나, 답장 템포는 생각보다 큰 신호예요. 둘, 진짜 바쁜 사람은 늦어도 다시 맞추려는 말이 있어요. 셋, 내가 먼저 내 편이 되는 기준을 만들어요. 상대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관계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닳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 당신이 당신 편이 되는 연습. 마인드 스낵스였습니다.